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25년 상반기 네. 이번에 국내 주식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좀 주목을 받았나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포함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연초 이후에 국내 26개 섹터를 살펴보니까 강세를 보였던 것이 이제 기계와 상사 자본재 그리고 유틸리티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인 이제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기업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이거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전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여전히 이제 계속 전력에 대한 전력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로 잡아먹느냐를 이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인간이 초당 전력을 활용하는 그 규모 자체가 20W 정도 된다고 해요. 생각하고 네. 연산하는 거.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칩셋 같은 경우가 인간의 35배 정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전력을. 근데 이제 이런 칩셋이 밀집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초당 전력 소모량이 이제 원자력 일반 발전소의 한 5.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양의 전력이 아직까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공급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미국 관련된 것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네. 미국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좀 와닿을 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PJM 인터커넥션이라고 하는 지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동부 13개 지역 그리고 워싱턴 DC의 전력망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내년도 전력의 도매 가격 자체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이제 329달러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수치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정도 상승한 수치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측정했던 그런 제시했던 경매 가격의 상한선 캡을 건드리는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뭐 전력 가격 많이 상승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고 이제 뭐 PJM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포감 때문에 전력 수요 급증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신규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만약에 나중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얘네는 이제 자체 발전 설비를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플러스 이제 고성능 컴퓨팅 이런 부분에서 전력 수요가 좀 크게 급증을 했고, 공급량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앞으로도 뭐 이제 EIA 전망에 따르면은 컴퓨터 관련 에너지 소비, 그러니까 AI 관련된 에너지 소비가 앞으로도 증가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네. 이제 SMR이라는 소형 이제 모듈 원자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SMR이 기존 원전과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력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기저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기저전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에너지원은 이제 전력 생산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연속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또 이제 뭐 단가가 저렴한 발전을 주로 활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 기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소 배출량이 좀 적은 에너지원을 써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좀 상당히 강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저 전력을 책임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원자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자력은 탄소 배출량도 적고 소규모의 연료로도 대규모로 이제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그 니즈를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라는 걸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대형 원전 대비해서도 설치 공간이 좀 작고, 그다음에 그쵸. 시공도 빠른 부분, 그다음에 안정성과 경제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작은 사이즈 플러스 이제 분산형 전력 공급망이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 속에서 지금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팀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이제 공기업 중심으로 해외 원전 수주 모델이 줄을 잃었다면은 네. 이번에는 좀 단어가 바뀌었어요. 비욘드 코리아라는 네, 그런 표현을 쓴다. 쓰더라고요.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뭐 흐름 같은 거를 좀 간단하게 파악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 인덱스들을 모아가지고 AI라고 하는 그 투자가 각광받던 2023년부터 한번 그래프로 쭉 그려봤습니다. 네.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먼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런 순서로 강세를 보였고, 원자력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각광받았던 그런 시기인데, 지금 현재 국면, 그러니까 뭐 페이스 3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이 국면이 부각받았던 시기는 2025년 5월쯤이에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는데,
네, 그때 당시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미국의 원자력 산업의 부흥을 위한 인허가를 빠르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발표가 됐었고 또 이제 원자재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미국의 원자력 SMR 관련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이와 동시에 한국의 원자력 기업들도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좀 과거와의 차별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과거에도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테마가 한번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2008년과 10년 부근이었는데 이때 당시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일단 한국 원자력 산업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한전 기술 혹은 한전 KPS 같은 그런 공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됐던 원인이 당시 환경을 한번 살펴보니까 정부 주도하에 이제 대형 원전 기술을 이제 팀코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수출하고 매출에 대한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외교 관계 개선한다 뭐 이런 사이클로 이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간 다릅니다. 물론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기업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혹은 현대건설과 같은 그런 민간 기업들이 이제 원자력 사이클의 주도주로 좀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민간 기업과 글로벌 기술사들 그러니까 뭐 글로벌 SMR 파트너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뉴스케일이 될 수 있고 오클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민간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혹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원자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 기업들의 이제 원전 기술력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체코에서도 우리나라 대형 원전 들여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이제 이런 부분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와 다른 과거의 차이점은 이제 민간 기업도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민간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협력사들과 같이 이제 파트너십 구축해가지고 원자력 산업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라고 하는 이 성장의 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그러니까 1+1의 개념에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도 더욱더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면이 지금 현 시점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처럼 민간 중심에 전환된 이제 한국 원자력 산업이 이제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건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를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왜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냐 요거를 보는 것도 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은 원자력을 되게 잘했던 국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핵무기도 만들고 그랬고 이제 냉전 시절에도 이제 자립적인 에너지를 확보해야 돼 이런 기조 하에서 이제 다양한 다수의 원전을 설립했던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흐름이 1980년대 이후에 좀 무너집니다. 스리메일 섬 이슈가 있었고요. 이제 체르노빌 사고,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착공 건수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런 국면에서 미국이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제 중국에 대비해서 약간 좀 열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원자력 관련돼서 미국은 이제 기술력은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개발도 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이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공업체 혹은 뭐 제조업 영역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국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새로운 건설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던 와중에 건설 일정이나 예산 준수해주고 또 정해진 기간 내에 좀 빠르게 건설해줄 수 있는 이제 한국의 민간 제조사를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국면에서 이 글로벌 SMR 기업들이 이제 한국 기업들과 이제 태핑해가지고 서로 파트너십 맺고 지금 현재 다양한 이제 원전을 개발 중에 있는 단계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한국 원전 시공사들의 결정력을 한 가지로 취약하면 온타임 온 버젯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건설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충족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 제 시간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고 이런 효과가 있고 일단 과거에 팀코리아에 참여했던 기업들이거든요. 이들 기업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다음에 부품사까지 이제 이런 수직 계열화된 파트를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 원자력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뭐 설계나 조달 시공부터 해가지고 모듈도 만들어주고 BOP도 같이 이제 보조기기까지 같이 이제 해주고 있는 이제 원자력 발전 사이클에 필요한 전 항목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단순히 하청업체가 아니라 이제 공동 주체로 좀 구성했다 뭐 이런 점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와 같이 원자력 패키지 수출도 계속해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이제 공동 개발을 통해서 원전 같이 개발해요라고 하니까
이제 사업의 다각화를 좀 깨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현대건설 케이스를 한번 예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팀 코리아 시절에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시공만 담당을 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사금액 대비해서 이제 한 30% 정도의 수준만 땄었었는데 지금 이제 홀텍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뭐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시공만 했다면 지금은 조달도 해주고 또 이제 뭐 설계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면서 현재는 이제 전체 공사금액 대비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은 뭐 공기업, 민간기업 모두 다 이제 대형 원전 플러스 SMR 둘 다 이제 동시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러한 성장의 흐름을 토대로 이제 한국의 원자력 성장 산업, 한국의 새로운 이제 성장 테마로 좀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제 뭐 크게는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 이제 이런 대형 원전 기업들, 대형 원자력 발전소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뭐 현대건설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뉴스케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물산이 좀 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케일의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루마니아나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같이. 그다음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케일의 파트너사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이제 SMR의 기자재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공급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게 결국에는 대형 원전, 뭐 SMR 가릴 것 없이 이제 두 분야에서 모두 이제 성장을 꾀하고 있고 미국도 실제로 두 개를 다 같이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원자력 기업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 이제 미국과 한국 간에 이제 미국은 기술력, 한국은 이제 실행력, 요거 두 개의 콜라보레이션이 구축이 되면서 이제 강한 이제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솔 한국원자력 SMR ETF를 출시하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렇고 이 ETF 특징이랑 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특징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퓨어한 이제 국내 원자력 테마 중에서 이제 가장 퓨어한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을 담았다라는 건데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국내 원자력 ETF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쭉 살펴보고 저희는 캐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대형 원자력, 그 다음에 SMR, 그 다음 원자력 부품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 비중들을 브레이크다운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저희 거는 이제 원자력 관련된 투자에 뭐 100% 투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다른 ETF들은 이제 원전 혹은 원자력 플러스 이제 전력기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전력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들 ETF는 이제 원 플러스 원 이제 뭐 원전과 대형 전자기기, 일반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 저희 거는 이제 뭐 퓨어한 이제 원자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완성도 있는 원자력 밸류체인을 좀 담아보고자 좀 노력을 했어요. 일단 한국의 원자력 산업의 4대 축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건설사가 있고 이제 기자재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 설계사 그다음 마지막으로 운영 주체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각 기업들이 서로 이제 원자력 밸류체인 내에서 각자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비록 현재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뭐 다트나 이런 거 봤을 때 원자력 매출 비중이 낮거나 혹은 주가가 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그 원전이라고 하는 혹은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은 모든 이제 축을 고르게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제 투영하고자 저희 상품을 좀 기획을 해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 ETF를 볼 때 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성장 모멘텀에 편승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SM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차세대 원전 기술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뭐 이제 앞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분야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주라든지 혹은 군사기지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 섹터 충분히 성장 동력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성장 테마에 같이 편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해외 트렌드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좀 강조드린 것들이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자력은 이러한 패러다임에 아마 최적화된 에너지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기업들이 이런 국가들을 위주로 이제 원전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가 할 수도 있죠. 뭐 아프리카 같은 기초 에너지원이 크게 부족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원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럼 누구랑 컨택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제 이들도 이제 과거 레퍼런스나 이런 걸 체크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과거에도 이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가 부흥하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도 이와 같이 편승할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외 트렌드에 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자력 이게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네. 또 이제 이게 정말 세분화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미국 원자력도 있고 네. 이게 또 한국, 한국 원자력도 있고. 여기에 또 전력기기도 있고 네. SMI 있고 대형 원자력이 있고 네. 이제 이제 우리가 ETF를 공부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솔 ETF 상품 나올 때마다 네. 이렇게 좀 분류를 딱딱 만들어 주니까 네. 저희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아유. 투자도 더 세분화하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예, 생각해 주시면 고맙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쏠쏠한 ETF 시간이었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